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윤쌤의 고사성어 제 3탄 제 4회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요 고사성어라기보다는 섹스피어, 그렇죠? 영국 문학사에서 빠뜨리면 빠질 수가 없는 그 섹스피어 얽힌 이야기와 섹스피어 문장에서 나오는 어떤 그 문구를 갖고 한번 제가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요거는 고사성어하고는 아니니까 여기가 이렇게 뭐 기억을 오래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에피소드가 좀 이런 게 있어요. 섹스피어는 또 윌리엄 섹스피어라 그러죠. 윌리엄 섹스피어, 그죠? 윌리엄 섹스피어. 어떻게 써요? 윌리엄 약자로 그냥 써요. 윌리엄 섹스피어라 그러죠. 섹스피어, 섹스피 피어, 그죠? 이건 피어. 쉐이크, 그렇죠? 쉐이크, 피어. 그렇죠? 느낌 와요? 무슨 느낌 와요? 피어가 발음이 창이잖아요, 창. 그죠? 창이잖아요. 쉐이크는 뭐예요? 흔들다잖아요. 창을 흔든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예전에 섹스피어라고 창을 흔들고 있네. 섹스피어 얘기를 하면 창을 흔들고 있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섹스피어, 윌리엄 섹스피어. 인도하고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대문호죠. 영국 문학사에서는 한 영어권을 쓰는 나라에서는 이 섹스피어를 반드시 국어이니까 접합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때 이제 실제 섹스피어가 아니고 섹스피어라는 이름을 해서 다른 사람이 작품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듣는데 그건 정설이 아닌지 이제 어느 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시대 때 나왔던 이 작품들이 지금 봐도 굉장히 현실에 맞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섹스피어가 살던 시대 나온 그 작품들이 그 시대에 그대로 인간의 생각과 시대에 살고 있는 걸 그대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거는 똑같아요.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섹스피어는 그거를 작품에서 그대로 구현을 한 겁니다. 우리의 어떤 외형들, 규모 이런 것만 바뀌었을 뿐이지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틀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사고하는 거, 욕망에 대한 간절한 그런 것들, 간절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그런 거잖아요. 어떤 겁니까? 그렇죠? 머리, 돈, 그렇죠? 뭡니까? 권력도 있죠. 돈과 권력과 리스펙트인가요? 존경, 그죠? 돈과 권력과 명예, 그죠? 명예를 갖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이 세 가지는 삼각관계로서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한쪽으로 몰리면요, 썩어요, 썩어. 이 두 가지만 갖고 있어도요, 이 셋 중에서 두 가지만 갖고 있어도 썩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그 사회에서 정 견제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회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참 어렵죠, 그죠?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이 세 가지를 다 갖게 되면요, 그 사람은 조물주께서요 가만 놔두질 않죠. 못 오르게 딱 막죠, 그죠?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제 강의를 듣는 분이 이 셋 중에서 가장 어떤 걸 선택하세요? 다 돈인가요? 권력인가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리스펙트를 전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이 리스펙트는요, 인간의 이 존엄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 사회는요, 존경하는 어떤 대상들이 항상 존재를 해야지만이 그 사람을 롤 모델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요, 권력이 없어도 있잖아요. 남을 지배하는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있잖아요. 명예심을 만약에 불어넣으면요, 그 사람이 살아나간단 말이에요. 명예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 명예를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조그만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없이 살아도요, 없이 살아도 어떤 명예의 흠집이 딱 던지면요, 활복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명예가 그 사회의 가장 그 가치를 둬야지만이 그 사회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선생님, 이제 티처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사람 명예직이에요. 군인들,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사심을 가지면요, 이런 돈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데 가지면요, 그 밑에서 그 선생님한테 배우는 사람이라든가 공직에 있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심이 생기면요, 그 사회는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존경심을 받게끔 행동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도 존경심을 항상 갖춰줘야 돼요. 절대로 그런 분들이 돈이 없더라도 돈이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뭘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회에 잘 깔려 있을수록요, 그 사회는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얘기하다 또 이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사설 좀 안 한다면서 자꾸 사설하네. 자, 사설 그만하고요. 자, 제가 오늘 한 거는 How Fan You Are라는 문장입니다. How Fan You Are 무슨 뜻 같아요? 그렇죠? 감탄문이죠, 감탄문이죠. 우리 중학교 때 그 문장 어떻게 보기였어요? 감탄문의 그 공식 한번 볼까요? 짜증 나세요? 재밌어요.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what 플러스, 그죠? 어라든가 어느 쓰죠?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부사인가요? 명사, 그죠? 무슨 명사, 그죠? what 플러스, 어라든가 또는 어느 쓰죠? 형용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그렇죠? 명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수도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how를 시작해서 문장이 있잖아요. how 플러스 형용사나 부사, 그렇죠? 그리고 주어 플러스 수도. 그렇죠?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대표적인 그 감탄문이다. 그러니까 횟이 이제 뚱뚱한 거니까, 야, 너 살 많이 쪘다. 그죠? 그 편이죠. 네. 맞아요. 그렇게도 지금은 써요. How fat you are. 그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조금 아유, 뚱뚱해 놓으면 제가 못하러 쓰겠어요. 그건 아니고, 섹스피어 작품 중에서 햄릿이라는 장면이 있어요. 햄릿입니다. 햄릿. 그죠? 햄릿. 섹스피어 작품 햄릿의 제 5막이잖아요. 5막 5막 2장 중에 햄릿이 레이터스라고 하는 사람들 같죠. 칼 이제 무술 연습을 이제 왕과 엄마인 거티투스, 엄마와 삼촌이죠. 삼촌인 그 왕 클로디스하고 그 앞에서 이제 칼 연습을 이제 시합을 합니다. 레이터스라는 친구인가요? 합니다. 자, 막 칼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엄마가 아들 보고 막 뭐라 그래요? how fat you are 그래요. 엄마가 그랬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제가 보세요. 원서 사서 다 읽어보세요. 아니면 모르면 번역판을 갖다 비교해서 보든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원서 강도 한번 하면 되죠, 제가. 자, 그런데 칼싸움을 딱 하고 있는데 왕비가 그래요. How myself, 뭐 이래요. 저 애는 뭐 하면서 How fat you are라고 막 그래요. 뚱뚱하구나. 요즘 막 칼싸움 하네. 애가 좀 뚱뚱해 보였나 보죠. 자, 근데 이 문장이 그 영국이라든가 미국 국어 시간에 걔네들 국어잖아 영어가. 이 문장은 석연치가 않다는 거야. How fat you are? How fat you are? 왜 뚱뚱하지? 그러니까 앞뒤 문장이 안 맞는 거예요. 햄릿이 칼산 수업을 막 하고 있는데 왕하고 왕비 사실 그 삼촌인 숙부가 있죠. 작은 아버지인 숙부가 원래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햄릿 일세를 죽이고 그 엄마인 사람은 또 이제 결혼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웃기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가능했었나 봐요. 우리나라 그 신라 시대도 그랬었고 우리나라 고려 시대만 해도 그 왕실에서 끼리끼리 하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랬었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어떤 그 친척 간에 이런 것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있는 나라가 없어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좀 강해요, 그게. 이 근친 간에 이런 것들에 결혼 이런 거를요. 굉장히 멀리서까지 막습니다. 친가의 8촌, 외가의 4촌까지는요. 결혼을 못하게 막습니다. 이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온간이 근치 이게 가까워지면요. 열성인자가 나온다는 그런 그 생물학계의 통계가 나왔거든요. 열성인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럽니다. 그런 대표적인 거지 그 아랍의 왕족들이 아직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랍의 왕실들은 사진을 딱 쓸 때 정면으로 안 이렇게 찍잖아요. 이게 정면이 이게 옆을 눈이 쫄아요. 사팔이죠 사팔. 그게 아마 근친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니까. 인구가 이제 유목 지역은 사막 지역이니까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기 이 도시에서 고양이들 있잖아요. 큰 찾기를 지나가다가 탁 치여 죽으면요. 그것을 목격한 고양이들은요. 거기를 안 지나가요. 동물은 보통 그래요. 한번 탁 아니라 그러면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개들이 막 짖을 때 주인이 짖으면 목줄을 탁 떼잖아요. 그럼 목줄을 탁 당기면 걔가 어때요? 숨이 막히잖아요.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 잘 안 한다는. 이렇게 어루만지고 그러면 안 되고요. 탁 확실한 위협을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섹스 작품에서도 그런 일이 그다지 1500년대 뭐 그러지. 사실 그 로마 시대 때요. 로마 시대 때도 왕실 간에 있었어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안 좋다. 열성인자가 생기니까 그런 게 있다. 자, 그렇지 또 잡소리 많아. 자, 하우펜열인데요. 이 부분이 학계에서는 계속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에 이제 국어 시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에서 한 국어 시간에 햄릿을 딱 읽고 이 부분은 문제가 많다. 해석의 앞뒤가 명쾌하지가 않다라는 아직도 의문점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 국어 선생이 국어 수업 시간에 걔네들 미국의 국어 수업 시간에 딱 했습니다.
근데 한 여학생이 선생님 그거는 그렇지가 않고요. 땀을 많이 흘리고 있네? 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말을 딱 듣고 땀을 쫓아주는 거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왜? 칼싸움을 막 하고 있는데 땀을 많이 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 그걸 보니까 작품 전체를 다 선생님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줄거리 내용을 전반적인 걸. 그래서 이제 그 여학생을 딱 불러놓고 했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그걸 알아내냐 네가 그랬더니 얘가 이제 그 여름 방학 때 미국 중서부의 이제 산골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외부하고 그 교통이 없기 때문에 방언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어디 지역을 갔습니다. 어디 지역을 갔는데요. 제가 막 산을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에 집이 하나 있었다랍니다. 산 중턱에. 근데 거기다 할머니가 저를 딱 보더니만 How when you are이라 그런 거예요. 할머니 저거 안 뚱뚱한데 날씬한 여학생인데 왜 저를 보고 뚱뚱하다고 놀리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깔깔깔깔깔 호호호 하고 웃으면서 아니 그 말은 그 우리 선친이 우리가 살던 그 어른들은 그 말을 이 땀을 많이 흘리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자기네들 쓰는 방언은 그렇다고 딱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이 얘기가 나온 게 1960년 중후반 때입니다. 그래서 요 사건이 생긴 게 1970년 초 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제 결론이 나온 게 70년 초예요. 71년이니까 2년쯤 된 겁니다. 요 내용, 요 하우펜 유알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그 뭐 뚱뚱한 게 아니라 땀을 많이 흘리고 있다는 뜻으로 딱 정해진 게 70년 초예요. 그러니까 그 점 작품들을 보면요, 뚱뚱해다는 걸로 다 나왔는데 이제 확실히 바뀐 거죠. 자, 근데 이 작품을 듣고 이 선생님이 이 섹스피어 연구회 단체에다가 이제 기고를 합니다. 야, 그거는 이렇게 해석해야지만 딱 맞아 떨어지더라. 그 전 세계 모든 섹스피어 연구가들이 다 이제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 아이가 여학생이 갔던 그 산골마을 미국의 중서부를 갑니다. 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섹스피어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갑니다. 한 번쯤 다 갑니다. 자, 어떻게 됐냐? 어떻게 그렇게 이게 하우페뉴얼이 땀을 많이 흘리는 뜻을 하냐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 그 말은 나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 땀을 많이 흘리고 있다라는 쓰고 있었다. 이렇게 할머니는 그래요. 당연하죠. 뭐 할머니 배운 사람도 아닌. 자, 그래서 그 할머니의 고향이 어딘가를 이제 추적을 했습니다. 학자들이.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영국에서 이제 그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12년인가요? 9년인가요? 연도도 이제 먹었어. 옛날에 그 연도도 다 외워갖고 막 날짜까지 외워갖고 막그 창을 막 흔들고 그랬는데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까먹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나태해져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할머니의 이제 그런 방언에 대한 역사를 추적하니까 이 할머니의 조상들이 선친들이 살던 곳이 옛날 영국에 섹스피어가 살던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해서 청교도들이 쫙 이제 그 유럽으로 미국으로 메이플을 타고 오잖아요.
자, 그래갖고 섹스피어 고향을 이제 갔습니다. 영국이죠.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때 뭘 알았는 거 아니? 이 fat라는 용어가 지금은 뭐 비만, 그죠? 살이 찐, 기름 덩어리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나 섹스피어가 살던 그 지역에서는요, 이 fat가 땀을 많이 흘린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 영국은 실제로는 1500년대, 1400년, 500년대까지 있잖아요. 지역 방언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1600년대까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뭐 남부, 중부, 서부, 영국, 런던 방언 이렇게 갖고 방언이 지역 색깔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섹스피어가 살던 지역에서 이제 섹스피어가 이제 런던으로 와서 이제 뭐 이렇게 작가 활동을 하면서요, 자기 지역의 그 방언들이 그냥 쓰다 보니까 나왔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작품에서 햄릿의 작품에서 이렇게 탁 나왔습니다. 재미없나요? 섹스피어를 한번 읽다 보면요, 이런 작품들을 읽고 탁 옛날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 스토리들을 한번 접으면요, 좀 멋있지 않나요? 그 삶의 여유가 좀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How Often You Are는 지금은 이제 모든 이제 그 햄릿 번역서에 이제 다 땀을 많이 흘린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나오지만요, 예전에는 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요, 펫이 뭐 뚱뚱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그랬었어요. 한번 뭐 60년대 나온 섹스피어 햄릿 번역본 한번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뭐 오늘은 하우펜요에라는 문구를 놓고 햄릿에 관련된 그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햄릿은 5대 비극인가요? 4대 비극인가요? 4대 비극, 5대 희극 이러는데요. 자, 4대 비극이 뭐죠? 4대 비극이 햄릿인가요? 햄릿, 그죠? 햄릿 있고 뭐가 있죠? 리오 왕인데 오셀로가 있죠? 오셀로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리오 왕 있죠? 리오 왕이 있고 맥베드가 있어요. 맥베드. 비극이죠,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을 비극을 안 치더라고요. 그 비극인데, 그죠? 비극을 안 쳐요. 나중에 그건 뭔지 화해를 해서 그런가요? 이 두 가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희극이 또 있죠. 뭐 베니스의 상이, 망갈량이 길들이기, 한여름 밤의 꿈, 뭐 시비야 뜻대로 화세는 희극이 있는데, 희극은 이제 뭐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비극이 굉장히 반드시 한번 읽고 넘어가야 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충 대학 공부를 한다면요, 한번 읽고 넘어가야 할 책입니다. 나중에 섹스피어 평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겠죠, 그렇죠? 자, 오늘은요, 하우펜 유아를 통해서 섹스피어를 약간 맛을 봤어요. 고사성어는 아닙니다. 자, 오늘 하여튼 뭐 강의 드시라고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